호텔방 한 칸 없이 단지 전 세계 빈방 정보를 알려주는 한 공유경제 대표업체는 그 기업 가치가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유경제가 침체된 경제에 등장한 새롭고 신선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기술경영정책대학원 이정동 교수를 만나 공유경제 확산의 의미와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을까요? 이정동 교수에게서 공유경제 열풍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공유경제,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공유경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 활용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숨어있던 교환의 가치를 발굴해서 서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공재를 서로 이렇게 억세스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각 소비자들이 역시 접근해 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 아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걸 서로 나누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지요. 일각에서는 2015년의 경제, 경영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유경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공유경제는 아주 오래된 개념인데요. 최근에 ICT 정보통신 혁명이 본격적으로 꽃이 피면서 비로소 각광을 받게 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ICT 혁명이 공유경제를 촉발시킨 궁극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노멀이라고 하죠. 요즘 아주 상시화된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래된 불황 속에서 일반 개별 소비자들은 자기 소비의 비용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각 개인들이 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부를 창출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적인 그런 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도 하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의 한계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성장이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유경제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돌파구가 될 수 있죠. 우리 경제에서 지금 최근에 28,000불이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경제 전체로 볼 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이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공유경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통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유경제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부 통계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다 합치면 약 110조 원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대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난 2, 3년 동안 그 증가세를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 1년에 80% 이상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이 공유경제 형식으로 아마 전환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깨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들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체로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면 등장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이 하나 등장을 하면 기존의 기업들은 파괴적인 압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산업들은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밀려나는 것이 지금까지 200년 동안 자본주의가 실험해온 경로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죠. 재교육도 해줘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단순히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대응책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산업 자체를 바꾸거나 사람이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좀 나와야 공유 경제가 진통을 그나마 좀 덜 겪으면서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공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이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창의적인 시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제도적으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부드러운 제도적인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공유 경제 모델이 좀 적합한 분야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적합한 분야가 될 수 있죠. 더더구나 공유 경제가 정보통신에 기반한 우리나라가 특히 잘 발달해 있는 ICT 인프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창조적인 마인드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남과 나누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소유보다 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인 맥락을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 경제라고 하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공유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을 믿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맥락이 아무리 그물망처럼 촘촘하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결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를 싹 틔우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신뢰를 쌓는 일에 있어서 정부나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제는 경제다의 공식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철학을 담아서 공유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공유 경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어서 보이지 않던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유 경제 모델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 모델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혁신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학생들과 만나는 현장에서 공유 경제 더 나아가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